안녕하세요 여러분, 깜냥벽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주택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도로면에서 봤을 때는 심플한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의 외관이 이제 전면에서 보이는 그런 주택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디귿자 형태의 주택이 되는 모던 스타일의 36평형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도로 쪽에 현관하고 주차장이 각각 있는데, 이 주차장 부분에 있는 이 포치 면적이 한 5.3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는 실내 면적 36평 더하기 주차장 면적 5.3평 더해서 42평 정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외장재는 이 흰색으로 된 부분이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포인트로 되는 부분이 이 주차장 내부하고 이 포치 부분 포인트가 갈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타나목으로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합성목재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타나목은 색감이 좀 자연스럽고 좋기는 한데, 이걸 외장재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타나목도 원목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목재에다가 규화제를 발라가지고 아예 그 나무 즙 자체를 그냥 쫙 빼버리는 공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색깔이 좀 밝은 회색 계통으로 좀 색깔이 변하기는 해요. 근데 한번 칠을 해 놓으면 거기 말로는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오는 합성 목재도 요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포인트로 그 합성 목재를 사용하면 관리는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도로 전면에서 주차를 시키고 이 현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마당을 거쳐서 이 거실이나 주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동선이 가능해서 편하긴 한데, 이 밖에 아무래도 외부랑 다이렉트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안상 걱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다가 셔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크게 캡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돼요. 이 마당에 설치한 이 데크들은 현무암 석재 데크를 6평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을 했어요. 외벽이나 지붕에 사용한 이 마감재가 거의 그 기본 평단가에 잡혀져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외장재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성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보면은 측면에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 앞에 작은 홀이 있고, 그 아래쪽에 메인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은 메인 침실이 5.5평 정도로 방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방 뒤쪽에 이렇게 가벽을 만들고 드레스룸 공간을 그 오픈 형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이 가벽 뒤쪽에다가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봤고, 이 측면 벽에다가 큰 거울을 설치를 해서 옷 코디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우더룸이 하나 있고, 여기도 옷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안방 쪽에 설치한 창은 뭐 그렇게 큰 창은 아니에요. 어차피 밖으로 나가려면 요 문만 열면은 바로 옆으로 큰 창이 있어가지고 데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동선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굳이 이 비싼 큰 창을 이 안방에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면에서도 이렇게 작은 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안방 창은 좀 작은 일반 창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안방을 나와서 뒤로 넘어가면 뒤쪽에는 작은 방 하나, 그 다음 중간짜리 방 하나가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그렇게 큰 거실은 아니에요. 이 폭이 한 4.2m, 그리고 이 아트월 길이가 한 3.1m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집은 거실보다는
이 주방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가지고 주방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실이 됐는데, 뭐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폭이면, 실제로 이 정도 되는 폭이면 100인치짜리 스크린 설치해놓고 영화 보기 딱 좋은 뭐 폭이긴 하거든요.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고 영화 보는 크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거실의 활용도는 있을 것 같고, 또 거실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중정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중정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뭐 거실은 작지만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실에서 중정으로 나오는 이 창문도 파티어 도어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신 옆에다가 조그만 창을 하나 더 놔서 개방감은 줬는데 그렇게 거실 창이 크지는 않다. 지금 상태에서도 일반 평당가보다 추가되는 큰 창이 두 개가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것만 해도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추가로. 그래서 거실에도 그렇게 큰 창은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원하시면 이거는 뭐 큰 창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창값이 좀 더 나오겠죠. 자,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주방하고 식당이 있습니다. 이 주방에는 이렇게 11자로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해서 좀 여유로운 주방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잡아봤고, 주방 앞쪽에는 꽤 넓은 식당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창이 있어가지고 마당에서 야외 식사 같은 거 하기에도 꽤 용이한 동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방하고 식당 공간은 천장을 지붕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쪽에 딱 들어서자마자 개방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천장을 이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집은 이 주방하고 식당 쪽도 그 천장 오픈을 할 수가 있고 거실 쪽도 지붕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공비가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거실 쪽은 굳이 천장을 오픈을 안 시키고 평천장으로 설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목조주택은 이렇게 지붕 공간이 있어야 천장하고 지붕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집이 훨씬 여름에 시원한 집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오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집 효율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방이 3개, 그다음에 화장실이 2개, 거실하고 주방이 있고 이 건물 옆쪽에 주차장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평면을 같이 구경해 보았습니다. 이 평면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침실이 3개고 그 중에 하나는 가벽까지 설치할 수 있는 큰 방이고 화장실은 2개가 있고 건물 측면에 주차 공간이 따로 있고 그다음 주방하고 식당 공간이 꽤 여유로운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중심에 이렇게 넓은 중정이 있는 게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이쁜 중정도 있고 넓은 안방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세련된 주방하고 식당 공간도 있는 그런 모던 스타일의 단층 주택을 같이 구경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